흔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묶어서 같이 얘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에게 다른 동료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면 그 직장 동료가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말하고 이것이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서 또는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OX 편말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서로 같다. 흔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묶어서 같이 얘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의 죄명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했을 때, 즉 어떠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보통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씨발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 이렇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반대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든 실제 사실이든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뇌물을 받고 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경우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그 구별의 핵심은 추상적인 경멸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표현으로 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지 알 수가 있는지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걸로 보면 저 사람은 뇌물을 받고 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아까 씨발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이런 표현으로 하면 그 표현 자체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통점이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요. 표현 중에 여성 아나운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접대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다툼이 있기는 했었는데 결국에 대법원은 그 여성 아나운서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죄가 되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인터넷 게임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디나 회원 아이디만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것도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겁니다. 다음으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1대1 카카오톡 메시지 그걸로 욕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되기가 어렵습니다. 뒷담화는 모욕죄로 성립할 수 없다. 앞서 공연성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공연성에 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전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걸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에게 다른 동료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면 그 직장 동료가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말하고 이것이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 동료와 단 둘이서 얘기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하면 만약 제가 A라는 직장 동료한테 직접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개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X발 새끼 돈이 없어서 회사 돈을 횡령하는 못 배워 처먹은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심한 욕을 했어도 그 피해자 당사자에게 보낸 거는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제가 다른 회사 동료에게 피해자 회사 동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돈을 횡령했대 라고 카톡을 보내면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죄가 인정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명예훼손죄 가해자로 문제가 생겼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는 6개월 내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친고죄인 모욕죄도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라든지 아니면 고소 취소장이라든지 신속하게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OX 퀴즈를 통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마지막 퀴즈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만일 인터넷에서 어떤 특정인 상대방에게 이 대머리야 라고 했다면 이건 처벌이 될까요? 과연 정답은? 여기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모욕일까요? 명예훼손일까요? 머리카락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일까요? 근데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냥 신체적인 특징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너무한 거 아닐까요? 열린 결말로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관련해서 판례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